백날 가지치기 해주고 해봐야 절대 줄기가 굵어질 수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의 댓글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댓글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메일로 질문도 주시지만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식물의 줄기보다는 잎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로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이 관엽식물이 많은 데다가 대체로 식물을 키우는 주된 이유가 예쁜 꽃이나 잎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이 줄기의 중요성에 대해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뿌리와 잎을 연결해주는 줄기는 식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줄기가 건강하지 못하면 잎과 뿌리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은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식물의 줄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바로 이어서 줄기가 튼튼해지는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꽃익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사실 식물에서 줄기 부분은 쓸모없는 취급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즐겨 먹는 포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농가에서는 포도나무 줄기가 아무런 경제성이 없다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파프리카 다들 아시죠? 이걸 재배하고 남은 식물 줄기 처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뉴스 기사도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식물 줄기는 그냥 쓸데없는 부산물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반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최근 항바이러스 물질을 발견했다고 하죠. 염증도 완화해주고 심혈관 관련 질환도 예방 가능하다 하는데 식물 줄기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정말 많이 먹는 밀 있잖아요. 이런 작물들은 대체로 줄기 속이 비어 있는데 국내 최초로 줄기 속이 꽉 찬 생산성도 높고 품질도 좋은 그런 작물도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또 식물 줄기가 단순히 부산물 취급만 받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도 합니다. 식물에서 줄기가 하는 역할이 뭘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보통 돌아오는 답이 비슷합니다. 그냥 뿌리랑 잎 이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답이 가장 많고, 조금 아는 분들은 뿌리에서 잎까지 물을 올려준다, 이 정도로 답을 하세요. 네,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이동 통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물관, 채관의 존재와 외떡잎, 쌍떡잎 식물의 차이입니다. 먼저 식물 줄기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원통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물관과 채관처럼 여러 개의 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위로 올리는 건 물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광합성을 통해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을 운반하는 건 채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다음은 외떡잎, 쌍떡잎 식물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키우시는 식물 줄기 굵게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외떡잎 식물이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물관과 채관 사이에는 부피 생장을 할 수 있는 형성층이란 게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외떡잎 식물에는 이 형성층이 없어서 굵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식물이 외떡잎 식물이라면 백날 가지치기 해주고 해봐야 절대 줄기가 굵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식물이 쌍떡잎 식물이란 건데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집 식물의 줄기가 굵어질까요? 지금까지는 줄기에 대한 어떤 원리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전인데요. 이미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쉽게 실천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형성층을 키워줘야겠죠. 형성층을 키워서 부피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줄기도 두꺼워지고 튼튼해지게 되니까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먼저 우리는 줄기의 채관을 통해서 줄기를 굵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식물이 광합성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하는데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충분한 빛도 보여줘야 하고요. 특히 뿌리도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해야 광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게 줄기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 반드시 충분한 빛을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광합성이 되지 않아서 뿌리에 무리가 가게 되고, 그런 뿌리가 썩을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또한 빛이 부족하면 웃자라게 됩니다. 식물이 웃자라면 그만큼 줄기나 가지가 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해야만 줄기를 튼튼하게 키울 수
수 있겠죠. 무조건 가지치기만 하면 굵어진다? 절대 아니에요. 그 전에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을 볼 때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곁가지들이 많으면 그게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우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자라도 얇고 빈약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기도 굵게 잎도 크게 키우고 싶다면 이런 잔가지들을 꼭 정리해 주세요. 하나의 가지에 한 두세 개 정도 잎만 두고 모두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양분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이런 곁가지들 때문에 양분이 나눠지게 되고 결국 줄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줄기도 얇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분이 채관을 통해서 이동할 때 이미 그 양분 자체가 너무 적으면 당연히 줄기 입장에서도 가져갈 게 많이 없어지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원리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내 식물 줄기 굵어지게 하는 데에는 자신감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웃자라지 않게 충분한 빛을 보여주면서 관리하기, 채관을 통해 양분이 잘 이동할 수 있게 정리해주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내 반려식물을 키우는 데에도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장담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자연스러운 식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은 좋아요.